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농약의 제재, 이 직접 살포용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직접 살포용은 그냥 이거를 직접 뿌리는 거예요. 이 농약을 희석시키거나 물이나 희석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직접 뿌리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게 잎제죠. 잎제는 이제 봉투, 농약 봉투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이 알갱이들 있어요, 알갱이들. 이 알갱이들 그냥 슉슉슉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알갱이들이 작지만 않습니다. 꽤 커요. 이런 알갱이들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뿌리게 할 수 있는 제형이 바로 잎제입니다. 그리고 세립제는 잎제보다 살짝 더 작으면은 세립제인데 어쨌든 이 둘 다 잎제라고 보시면 되고, 잎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제조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압출조리법입니다. 압출조리법. 농약 원재에다가 활석, 점토와 같은 증량제와 점결제,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물로 반죽한 다음에 이것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체로 만들어낸 거. 이게 압출조리법이고요. 다음은 흡착법입니다. 흡착법은 원재가 이 상온에서 액상일 경우, 상온에서 액체일 경우에 고흡 유가의 점토광물 등에 흡착시켜서 제재를 만들게 됩니다. 고흡 유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많이 흡착할 수 있는, 기름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점토광물이라는 건데, 이 고흡 유가의 점토광물은 벤토나이트랑 버미큘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 점토광물에다가 흡착시킨다는 거예요. 흡착시켜가지고 제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다음 피복법인데 이 방금 흡착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른 것은 이제 비흡유성의 입상 담체를, 아까는 고흡유가의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얘는 비흡유성의 입상 단체를 중심액으로 액상의 원재를 피복시킨 비흡유성의 이런 담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액상의 원재를 이렇게 피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피복법이고, 이 비흡유성의 입상 단체는 규사, 탄산석회, 모래 등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 좀 특이한 녀석인데 이 수명 부상성 입제입니다. 얘는 이 압출조리법과 흡착법을 응용 조합한 제재이고요. 수용성이면서 비중이 큰 증량제와 고분자 접착제를 물로 반죽하여 압출조리법으로 담체를 만듭니다. 담수된 논에 살포하면 처음엔 가라앉았다가 비중이 큰 증량제가 녹으면서 부상하여 수면의 약재층을 형성하게 됐는데, 수면 부상성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논이라고 볼게요. 논이 있고 논에 이제 물을 이렇게 대잖아요. 이게 다 물이라고 봅시다. 여기에다 이제 물이에요, 물. 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뿌리잖아요. 이 수면 부상성 입제를 처음에 뿌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예,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농약 원재는 이렇게 빨간색만 있고 그 나머지가 이 선홍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증량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증량제 부분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은 얘가 녹아요. 얘 때문에 이 증량제가 지금 비중이 커서 굉장히 가라앉게 된 건데 얘가 수용성이어서 녹게 됩니다. 녹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된다? 뜨게 됩니다.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증량제보다. 떠서 이 수면 표층에 이렇게 수면의 약재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수면 부상성 입제고요. 자, 직접 살포용 두 번째 수면 정계제입니다. 수면 정계제. 수면 정계제는 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 물에 골고루 이제 분포하게 되는, 이 물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 게 수면 정계제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확산하여 균일한 처리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다음은 분재인데요. 분재는 잎제를 갈고 갈아서 만든 게 이 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가루. 잎제는 약간 덩어리라고 보시면은 이 분재는 미세한 가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를 다량의 증량제와 물리성 계량제, 분해 방지제 등과 혼합하여 분쇄한 제재가
이 분재입니다. 유효성분 굉장히 낮습니다. 유효성분 1에서 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증량제로 돼 있어요. 대부분 증량제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액상 농약에 비해서 고착성이 불량하여 잔효성이 요구되는 과수에는 적합하지. 고착성이라는 게 어디 가서 이제 머물러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건데 이런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과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수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 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산이 잘 됩니다. 비산이 가루기 때문에 매우 가벼워서 이렇게 막 농약 봉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농약통을 열면은 이렇게 가루가 막 비산이 됩니다. 비산해서 인체에 이제 유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날아가서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도 직접 살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만 뿌리고 싶은데 여기뿐만 아니고 이 주변까지도 분재들이 막 날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도 약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 분재는 사실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분재보다 더 작게 만든 애들이 있는데 이 미분재, 미수화성 미분재, 자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어디서 쓰냐? 자, 비닐하우스 같은 데 씁니다. 이런 하우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해요. 얘네가 뿌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밀폐된 공간이 있다고 봐요. 밀폐된 공간에 얘네를 넣어줘. 투입하면은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겠죠. 골고루 돌아다녀서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작물들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겠죠. 예,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게 미분재랑 수화성 미분재 이런 애들 많이 쓰이게 되고요. 다음은 아까 그 분재에서 이런 비산하는 것을 좀 개선한 제형이 있는데 그게 저비산 분재입니다. 증량제를 최소화하고 응집제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이 분재를 응집시킨 거예요. 응집시켜가지고 이제 날아가지 못하게 약재, 표류, 비산을 경감시킨 제재고 일반 분재에 비해서 표류 비산이 크게 줄어든다. 다음은 밀입제입니다. 밀입제는 입제와 분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형인데 약재, 표류, 비산에 의한 환경오염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되어 있는 게 밀입제입니다. 밀입제. 자, 다음 캡슐제인데 우리 캡슐 현탁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캡슐제, 농약 원자를 고분자 물질로 피복하거나 캡슐에 주입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무슨 특징을 가진다? 유효 성분을 방출 또는 제어가 이제 가능하다. 유효 성분의 방출, 제어가 가능하다. 유효 성분을 이런 균이랑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방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캡슐제에서는 가능하다. 다음 오일제라는 게 있는데 기름을 녹여서 유기용제로 희석하여 살포할 수 있는 제형. 기름을 녹여서 유기용제로 희석하여 살포할 수 있는 제형, 이 오일제입니다. 자, 다음은 종자처리용 제형인데요. 종자처리용 제형. 종자처리 수화제, 종자처리 액상수화제, 분이제 등이 있어요. 종자처리 수화제는 종자에 대한 부착성을 향상한 수화제, 수화성 분이제라고도 하고요. 종자처리 액상수화제는 액상으로 마른 종자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자, 분이제는 분상 그대로 종자에 분이 처리하거나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건데 이 종자가 오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자도. 그렇기 때문에 종자에 미리 이렇게 처리해두는 방식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좀 특이한 제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제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훈연제랑 이 훈증제입니다. 훈연제 같은 경우에는 훈증제 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잠시만요. 아까 사진을 제가 그쵸.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바퀴벌레 훈연제예요. 바퀴벌레 훈연제. 여기 같은 경우에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은 이 밑에 있던 원재가 이제 기체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퀴벌레 많이 잡죠.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 많이 쓰고요. 훈증제 똑같아요. 훈증제도 똑같이 이제 기체를 이용하는, 가스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훈증제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이제 상온에서 가스화가 되는 원재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상온에 뒀을 때 가스화가 돼서 그냥 두면은 여기서 이제 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훈증제나 훈연제 같은 경우에 보통 어디서 쓰이냐면은 우리 그 소나무 재선충 같은 데서 쓰이거든요. 소나무 재선충 같은 데서 나오는 요 나무 동강 있잖아요. 나무동. 목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덮습니다. 비닐로 덮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입을 시켜줘요. 가스를 막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면 이제 안에 있는 선충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선충들이 더 이상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여기서 끝낼 수 있게 여기서 훈증제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훈증제 여기 하나 뭐 넣어주죠. 자, 다음은 농약 보조제가 있는데요. 농약 보조제. 용제나 증량제나 계면활성제, 전착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용제 같은 경우에는 원재를 녹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매입니다. 이 농약 원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대부분 소수성이기 때문에 얘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수성이 아니라 똑같은 소수성 물질로 얘네들을 녹여줘야 돼요. 소수성 물질에는 소수성 물질로 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제는 대부분 이 소수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제 종류에는 이 탄화수소류, 탄화수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탄소랑 수소랑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소랑 수소랑 붙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를 띠고 있잖아요. 극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극성이란 플러스랑 마이너스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뭐라고 했었죠? 친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었죠. 근데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 둘 다 극성이 별로 없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성이고요. 대표적인 소수성. 탄소랑 수소만 있는 애들 대부분 뭐라고요? 소수성입니다. 소수성. 그래서 염화탄화수소류, 탄화수소 마찬가지로 알코올, 에테르 둘 다 뭐예요?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 다. 그래서 이 탄화수소 물질들이 용제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 농약의 원재에 소수성이 많기 때문에 그 소수성을 녹여주기 위해서 용제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원재를 녹여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원재를 녹여 써야 되는 이유. 그렇죠. 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너무 세요. 너무 세기도 하고 이 원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형화 시켜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재를 녹여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다음은 증량제입니다. 증량제. 농약 원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토양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 사망.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량제를 사용해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서 아이고. 자, 증량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농약 원재만 뭐 요 정도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이 증량제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었죠. 요런 증량제 역할은 활석, 카올린, 벤토나이트, 규소토 등이 증량제로 사용이 되고요. 다음은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여러분들 특징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세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계면활성제 보시게 되시면은 계면활성제 어떻게 생성되냐면요. 친수성의 머리와 소수성의 꼬리로 생겼습니다. 요게 친수성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소수성 꼬리 부분입니다. 즉 친수성은 물을 좋아하는 거, 소수성은 물을 싫어하는 거고, 친수성의 머리랑 소수성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 자, 이런 거 뭐 있었죠? 그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었던 뭐가 그랬죠? 인지질. 우리 인지질 이중층 할 때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친수성의 머리랑 소수성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면활성제는 이 친수성의 머리랑 소수성의 꼬리로 무슨 행위를 하게 되냐면요. 무슨 행위를 하게 되냐면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에멀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죠. 근데 물과 기름에 충격을 주거나 흔들게 되면은, 자, 요게 물이라고 칠게요. 이게 물이에요. 자, 물인데 여기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좀 원래는 기름이 이렇게 둥둥둥 뜹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름이 뜨게 되는데 좀 충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좀 흔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액체막이 서로 깨지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물론 섞이거나 그렇게 되는지 않는데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고 했죠? 이 에멀션 상태라고 했어요. 에멀션 상태. 근데 우리가 농약을 뿌리려면은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상태가 되어야지만 골고루 뿌려가지고 골고루 이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에멀션 상태를 유지시켜줘야지만. 근데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두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되겠죠. 뜨겠죠. 그래서 이 물과 기름이 합쳐져 있는 이 에멀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면 활성제들이 나옵니다. 계면 활성제들. 얘네가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친수성과 소수성 요것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성에 붙고 친수성에 붙어가지고 조금 이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계면 활성제는 이 에멀션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친수성과 소수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양성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자,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음이온은 이 친수성 부분이 마이너스 전할되고 있으면 음이온 계면활성제. 플러스는 뭐겠습니까?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양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이런 이온의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계면활성제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자, 다음은 전착제입니다. 우리 실제로 식물 같은데 실제로 이제 조경하시거나 방제하실 때 이 전착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쓰죠. 전착제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쵸? 이 부착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잎에다가 농약을 뿌리잖아요. 농약 뿌리는데 얘네가 잘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잘 부착시켜줘서 농약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전착제입니다. 그래서 POE 계통이나 디메틸 실리콘계 이런 애들이 전착제로 쓰이게 됩니다. 네, 다음 농약보조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협력제입니다. 협력제. 협력제가 뭐냐면요. 이 협력제 자체로는 효력이 없어요. 자체 효력은 없어. 근데 어떠한 물질이랑 섞어서 사용하면은 그 효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협력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 천연 식물성 농약 그 피레스린이라고 있습니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 있어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에프킬라. 네. 에프킬라의 성분 보면은 모모트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모모트린. 이 모모트린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 모모트린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가 이 제충국이라는 식물에서 그 살충 효과를 내는 이 피레스린이라는 요 성분을 가져온 게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천연 식물성 농약, 그래서 이 제충국에서 나와서 천연 식물성 농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레스린에 첨가되면 살충력이 증가되는 물질, 이 피레스린과 같이 쓰이면은 살충력이 증가되는 물질들. 자,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만의 발음으로 세사민, 세사몰린, 이고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발음으로 쭉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세사맥스라고 있는데 이 DDT와 이거 파라치온에 첨가했을 때 지파리의 살충 효과를 내는 이 세사맥스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세사맥스랑 얘랑은 다른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DDT와 이 파라치온에 첨가했을 때 살충 효과를 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 다음은 분해방지제입니다. 농약을 쓰게 되면은 바람에도 분해가 될 수 있고요. 광에도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 유해 성분의 분해를 방지시켜주고 억제하기 위한 첨가제인 이 분해방지제를 쓸 때도 있습니다. 얘는 PAP나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유기인계 농약의 분해방지제로 잘 쓰이는 이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요런 애들이 분해방지제로 쓰이고요. 다음은 활성제인데, 이 활성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면활성제도
경계면을 활성시킨다. 예, 그런 활성제는 그렇게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유효 성분의 이온화 정도를 조정하여 침투성을 향상하기 위한 첨가제를 우리는 활성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효 성분이 가장 잘 침투할 수 있는 이온화, 이온 정도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활성제 역할이고요. 다음은 이제 고착제인데요. 고착제. 이 고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착성. 고착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람, 비 요런 거에 의해서 이 농약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약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유실되지 않도록 잘 부착시켜주는 게 바로 이 고착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부착시켜주는 그런 약재는 그럼 뭐겠어요? 고착제죠. 네. 그래서 약재의 부착성과 고착성을 향상하기 위한 첨가제가 이 고착제이고요. 뭐 카세인, 플로월, 오일, 젤라틴, 검, 레신 이거 수지죠, 수지. 이런 합성 물질들이 고착제로 자주 쓰인다. 그리고 이 보습제도 있습니다. 살포 액적의 증발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첨가제. 이제 농약을 이렇게 살포할 거 아니에요? 살포하면은 이게 액체로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식물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증발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나 뭐 온도 이런 거에 의해서 건조하게 되면 증발하겠죠. 이 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첨가제로 보습제를 넣는데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보습제로. 자, 다음은 약해 경감제입니다. 제초제는 식물체를 죽이는 약제이므로 작물에 어느 정도 약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약해 경감제이다. 그래서 펜클로림이 변홍사용 제초제인 이 프레틸라클로르에 대한 약해 경감제로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런 대표적인 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약해 경감제는 이런 거다. 자, 다음 농약의 용해도입니다. 농약의 약효와 물에 대한 용해도는 반비례다. 반비례. 물에 대해 잘 용해되면은 약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약효가 좋으면은 용해도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화제 같은 경우에 물에 녹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쵸? 물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3개 다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형별로 조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형별 조제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잘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수화제와 액상수화제. 수화제와 액상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소정량의 약재를 소량의 물에 넣어 혼합한 후에 나머지 전량을 물에 부어서 혼합 조제를 하고요. 자, 이런 거 문장 있으면은 여러분들 상상을 하세요. 소정량의 약재를 물에 넣는다. 자, 여기까지 상상을 하세요. 약재에 물에 넣는 것을. 그 다음에 섞는 거 상상을 하고 나머지 전량을 물에 붓는 거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수화제, 액상수화제 이렇게 조제를 하는구나 알 수 있고 자 다음은 유제입니다. 유제는 규정량의 약재, 정해진 약재를 동일량의 물에 넣고 혼합합니다. 1:1 비율로요. 그 다음에 소정량의 물을 부어서 혼합 조제하게 됩니다. 전착제를 넣을 때도 동일하고요. 유제도. 자, 액제, 수용제 같은 경우에 물에 잘 녹음, 완전히 녹여서 투명한 액으로 이제 조제를 하는 거고 약재 혼용 시 주의해야 될 점.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죠. 대부분의 약재는 알칼리에서 분해되거나 약해를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약재는 알칼리에서 분해되거나 약해를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성 약재 뭐가 있냐? 보르도 혼합액. 우리가 보르도 혼합액 어디 뭘로 자주 쓰이죠? 그쵸. 보호살균제잖아요. 보호살균제, 보르도 혼합액, 보호살균제. 자, 결정 석회 황합제, 농용비누, 석회 함유 약재. 석회, 일단 석회가 들어가면 이 알칼리성 약재예요. 그래서 비산석회, 카세인 석회, 소석회 이런 게 석회 함유 약재에 포함되고요. 알칼리성 약재와 혼합해야 할 경우 사용 직전에 조제해서 즉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즉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알칼리성을 굳이 혼용해서 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만들자마자 바로 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알칼리성 약재 혼용을 피해야 할 약재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네요.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유기, 유황살균제, 그 다음에 카바메이트계 이런 것은 이 알칼리성 약제와 혼용을 피해야 할 약제 4가지입니다. 자, 다음 주의사항 또 3가지가 있는데 2종만 혼용 권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막 3종, 4종 이렇게 해서 혼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착제라든지 정찰하는지 그 다음에 미량 원소 같은 거 같이 넣어주기도 하는데, 요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살균제, 살충제를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3, 4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2종만 혼용을 하라는 거고, 약제 혼합 시 하나 먼저 완전히 녹인 후에 다음 약제를 추가하세요. 하나를 완전히 녹인 후에 다음 약제 추가하세요. 일단 한 종을 쓰는 게 가장 좋고, 굳이 쓴다고 하면 이제 2종까지만 혼용을 권장하는데, 이걸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하라는 거예요. 자, 미량 요소 비료와 혼용하지 마세요. 미량 요소 비료와 혼용하지 말고 조제한 살포액은 당일에 이제 살포하게 됩니다. 조제한 살포액은 당일에 살포를 하시고 유제와 수화제는 가급적 혼용하지 말라. 다시 한번 유제와 수화제는 가급적 혼용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농약의 제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농약의 제재 부분은요,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셔야 돼요. 아, 유제는 뭐고, 입제는 뭐다. 계속 한 번씩 읽어보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농약학 책이나 지금 현재 기본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알아가실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에 들어갈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강의 준비하기 전에 좀 많은 시간들을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잘 한번 해볼 수 있게 한번 해보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저랑 함께 가셔서 합격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말인데도, 오늘 혹시나 강의 들으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주말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도전을 응원 드리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